해외에서 몰래 들어온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일당 2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여성들의 신체에 마약을 숨겨 들어오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가 오는 11월이면 최종 결정됩니다. 3개월여 남은 기간 유치 전략과 현재 중간 판세를 짚어봅니다. 9일 외국어 고등학교가 내년부터 특수 목적고인 외고에서 자율형 사립학교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외고의 자사고 전환은 용인외고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사례입니다. 당분간 부산과 경남 지역은 폭염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최고 체감 온도는 33도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이고 열대야 현상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일당 2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여성들의 신체에 마약을 숨겨 들어오는 수법을 이용했는데 밀반입한 마약은 모두 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를 빠져나온 한 여성. 기다리던 남성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꺼내 건넵니다. 필로폰입니다.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판매한 마약 조직 총책 A씨 등 21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는 해외여행을 시켜주겠다며 모집한 여성 B씨 등 3명을 태국에서 만나 필로폰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등은 신체에 필로폰을 숨겨 김해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뒤 국내 운반책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여성들이 몰래 들여온 필로폰은 모두 600g, 시가 3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이렇게 밀반입된 마약은 SNS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행 경비도 받고 또 수당까지 받을 수 있고 3일 정도를 이제 여행하고 그다음에 경비를 받는데 경비가 보통 적게는 300에서 많이 받을 때는 800만 원까지 받은 걸로. 부산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5개월간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해 88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중 112명은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속기간 검거된 800여 명 가운데 30%에 가까운 250여 명은 10대와 20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고 신종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사립학교가 교육과정, 학사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부일 외국어 고등학교가 내년부터 특수 목적고인 외고에서 자율형 사립학교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자사고로의 변화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학생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5년 개교해 28년째 운영 중인 부일외고입니다. 지난 17일 부일외고는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자율형 사립고 지정 동의를 받았습니다. 외고의 자사고 전환은 용인외고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인문계열 진학만 가능한 외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공, 자연, 의학계열 진학까지 가능하도록 해 학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오는 2025년 시행될 고교 학점제를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의 취지가 외고와는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공통 과목을 수강해본 뒤 적성에 따라 맞춤형 수업을 듣는 방식인데 외고의 경우 교육과정 30% 이상이 외국어에 치중돼 있어 수업 선택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두세 단계 정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진학을 시키고 있다. 해외 6개국 자매 교류를 하고 있는데 자연 20 학생들도 문과 계열, 즉 교류와 관계되는 부분도 훨씬 특화된 부일외고는 내년 입학생부터 자사고 체제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학년당 입학 정원은 남녀 240명, 한 학급당 30명 가량으로 35명 수준인 수도권 자사고보다는 적습니다.
학교 측은 자연계열 수업이 적었던 만큼 수학과 과학 위주의 교사 채용을 이어가고 과학실 등 관련 교실 확충에도 집중합니다. 교육청은 동부상권인 해운대고에 이어 서부상권에 두 번째 자사고가 들어서면 부산 동서교육의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 부산뿐 아니라 인근 경남권 학생의 진학까지 이끌 수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서부상권의 여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자사고도 없고 부산에 이제 인재들이 타 시도로 조금 유출이 되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재능과 끼를 살려주면 우수 학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지원, 많은 이렇게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자사고가 이공계열 중심인 상황에서 외고 태생의 자율형 사립고가 부산의 명문 자사고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난 4월 BI 실사단 맞이부터 6월 4차 PT 등 엑스포 유치를 위해 올해 숨가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이면 개최지가 최종 확정되는데요. 현재 분위기는 어떤지, 남은 기간 전략은 무엇인지 차선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 기자, 어서 오시죠. 네, 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됐다고요? 네, 오늘 11월 28일인데요. 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부산에서 엑스포를 개최하느냐, 못하느냐 운명의 시간 3개월여 남았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나라가 없으면 2차 결선 투표에서 개최국이 결정되는데요. 현재 부산과 리야드, 로마가 경쟁하고 있는데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인 171개국 중에서 1차 투표에서 세 나라 중 한 나라가 120표 이상 득표하면 바로 확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 2위를 득표한 두 나라가 2차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되는데요. 2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한 최종 개최국이 선정되는 겁니다. 네, 앞으로 각 나라의 유치전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정부의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해외 유치 활동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부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이 아프리카와 태평양 도서국, 중남미 나라 등 이 표심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60개에서 90개국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와 유치위원회는 오는 28일 국제박람회 기구 사무국이 있는 프랑스 파리에 최종 투표에 대비하기 위한 전진 기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부산시와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BI 회원국의 핵심 관계자들을 부산에 초청해서 이들 나라의 표심을 공략하게 됩니다. 네, 남은 기간 정부와 시 민간이 힘을 합쳐서 총력전을 벌일 계획이잖아요. 네. 현재 이 승산은 어떻게 되는지 또 판세는 어떤지 한번 알려주시죠. 네, 대통령실과 유치위원회 등이 최근 BI 회원국을 대상으로 2030 월드엑스포 개최국 지지 현황을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대한민국 부산 70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70표, 이탈리아 로마 23표라는 중간 판세를 확인했습니다. 이 부산의 경우 사우디보다 1년여 늦게 유치전에 뛰어든 터라서 이 사우디가 다소 앞선다는 분위기 지금까지는 전해졌었는데 이 BI 실사단 6월 BI 4차 PT 이후에 현재 분위기는 반전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엑스포 유치 경쟁 해볼 만하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인류 문명이 가야 될 보편적 가치를 가장 잘 제시할 수 있는 나라로 이 대한민국을 우뚝 세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이 그 정성이 또 열정이 하늘에까지 닿으면 그 결과도 좋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부산시에서는 우선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냅니다. 먼저 사업 시행이 가능한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이 두 개 기관이 개발 사업자로 우선 지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북항 2단계 개발 사업을 위한 부산시 컨소시엄에 포함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산도시공사 또 한국철도공사는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서 향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들 세 개 기관 이 참여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우려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유치에 성공하면 이 부가가치 효과가 61조 이상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인구 330만 선을 내주고 또 제2의 도시 위상까지 흔들리는 부산 역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엑스포 유치에 부산에 어떤 명운이 달려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30 부산 엑스포가 유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연일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쉼터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김신혜 기자가 한 배달 노동자를 따라가 봤습니다. 10년째 배달 일을 하고 있는 김재국 씨. 한 가게에서 음식을 받아 오토바이에 오릅니다. 도로 위를 달려 도착한 곳은 10분 거리의 한 빌라.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올라 음식을 배달합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다음 배달을 위해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달립니다. 이날 서울 전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버스 뒤에 가면 매연 때문에 열기가 더 많이 올라오고요. 그 서 있을 때 차들 밑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좀 숨쉬기가 힘들 경우가 많죠. 배달을 시작한 지 3시간. 온몸은 금세 땀범벅이 됐습니다. 헬멧까지 쓰고 있어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온도를 재봤더니 40도가 넘습니다. 열기가 머리로 뻗쳐나가야 되는데 못 뻗쳐나가고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열기가 도는 거죠, 머리 쪽에서는. 평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더운 것보다 한 3-4배는 더 덥다고 봐야죠. 쉴 틈이라곤 가게에서 음식 나오기를 기다리는 잠깐뿐입니다. 가끔씩 일반 가게들 가면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는 가게들이 있어요. 그런 가게들 가면 시원하죠. 어떻게든 에어컨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려고 노력해야지 시원하려고.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들은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에는 얼음물과 소파 등이 비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 노동자들에겐 이런 것들조차 사치로 느껴집니다. 잠시라도 배달을 멈추면 그만큼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콜 들어오면 나가야 되고 진짜 쉬려고 마음 먹고 몇십 분 쉬어야지 하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대기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이 아까운 거죠. 올여름 전체 온열 질환자의 10% 이상이 도로 등 길가에서 발생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폭염이나 폭우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해 배달을 할 수 없을 때를 일시적 실업 상태로 간주해 통상 수입의 70%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20일 저녁부터 21일 아침까지 부산 지역의 최저 기온이 26.2도를 기록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부산에는 21일 오전 10시 기준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부산과 경남의 낮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훔쳐 달아난 미국 국적 30대 A씨가 붙잡혔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5시 30분쯤 술에 취한 A씨는 동구 초량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를 폭행했습니다. 이후 또 다른 택시를 세워 C씨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다 벽면을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사고 이후 울산으로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지역의 건설 수주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분기 동남권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울산과 경남건설 수주액 역시 각각 23.3%, 43.4% 급감했습니다. 수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부산은 5.1%, 울산 11.3% 감소했고 경남은 25.1% 증가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부산이 3.3%, 울산 3.3%, 경남 2.9% 상승했고 실업률은 부산 3.4%, 울산 3.5%, 경남 2.4% 감소했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024년 연구사업 과제를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감염병과 식약품, 대기 환경, 물 환경, 동물 위생 총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과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2월 최종 수행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